장도인 학초가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에게 소장을 넣자 관찰부는 흥해 군수를 명사관으로 정하여 실제 달대평에 와서 조사를 하여 간 후 달대평 사건은 쉽게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은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수령과 사검위원인 김종호가 서상윤을 변호하기 위해 관찰부에 재판을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정호 등소와 명사관의 조사와 보고, 거기에다 수령과 위원인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건은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찰부 선화상 재판이 3번이나 열리게 되었고, 옥에 갇힌 16사람은 무려 넉 달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김종호와 서상윤이 뜻대로는 되지 않고 명사관의 보관대로, 즉 달대평 중후 소원대로 끝이 났습니다. 관찰사는 이 사실을 조중에 보고하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징계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조중석과 지재홍은 신의대의 직분과는 거리가 먼 일을 저질렀으므로 일찍이 파직되고, 경주군수 조의원은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진의대 부인 중대장 조중석에 대하여 대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조중석과 독림으로 지내던 진의대의 대소장관과 봉군관리 그리고 감명의 각 주사들이 모여 조중석의 송별회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송별회는 자연히 대구 부 내에서 소문이 난 기생들이 다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헤어지는 송별회다 보니 분위기는 자연 침통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술이 취할수록 조중석은 기분이 우울해져서 한 가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나 사나 팔공사나 아미산 밝은 달아 기세 좋은 호응으로 정든 친구 미인들과 언제 다시 놀아볼꼬. 노래가 끝나자 신세 타령이 이어졌습니다. 이놈이 당초에 무관학도 졸업 출신으로 병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년이나 경력을 쌓은 이력으로 승차하여 나라로부터 복명부호를 잡아 경상일도 진위권을 취하고 다솔 병정을 옹이하여 나서면 산천초목도 내 앞에서 허리를 굽혔는데 한낱 바깥놈으로 인하여 일시에 파직이 되니 백년 신사가 일장춘몽이로다. 아이고 분해라. 딱한 모습을 보다 못한 옆에 사람이 위로를 하였습니다. 하관이 차후에 기회를 얻어 그놈의 몸에 총을 한 방 탕 쏘아 원수를 갚아드리리다. 술김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자 조중석은 손사래를 치며 말 말게 자네는 직접으로 일을 당해보지 않아 그러네. 옆에 있던 차미인 소대장 나중배도 실상 말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말라 하고 조중석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직을 당한 조중석을 위로하고 학초를 힐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발 딸린 소문이 전해오면서 더 불어났는지 조중석은 술이 취하여 그 자리에서 똥을 쌌고, 그래서 송별회는 파해되었다는 풍문도 들려왔습니다. 대구 진의대 조중석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1899년 4월 15일자 승정원 일기에서 대구 지방대대 소속 부위 조중석의 징계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 지방대대 부위 조중석, 거리대차, 간섭민사, 행위괴당, 지등공첩, 4차 위관, 규의군규, 불가잉치, 병정직 징계, 하여 봉지 위주.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하면 대구 지방대대 부위 조중석은 갑자기 대우를 떠나 민간의 일에 간섭하였는데 행위가 괴당하여 공문서에 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관들을 군대의 규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모두 정직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 했는데 아는 대로 하라는 직지를 받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글 중 갑자기 대우를 떠나 이 부분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었다는 뜻으로 짐작됩니다.
경주군수 조연과 관련된 사실을 찾다 보니 같은 해인 1899년 음력 7월 18일에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의 보고를 근거로 경주군수 조연에게 견책을 내리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라고 국내부에서 의정부로 보낸 당과 간도 공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는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의 보고서에 의한 즉 해원은 민은 유관의 수호지체이다 하니 이는 직무상의 소홀함이라 이에 견책 7월 18일 내부 참석관 김신함 풀이하면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의 보고에 의하면 해당 관원은 백성들의 괴로움에는 빗장을 닫은 바 수령으로서 베푸름을 닦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막힘이 있다고 하니 이는 직무 소홀에 해당되어 견책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1899년 7월 18일은 3매에 걸친 부정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상부 보고, 그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징계 처리 시점과 일치합니다. 세상 인사가 천지가 막막하고 일신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어도 자고로 인정을 갚는 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달대평주 일을 보기 위하여 3번이나 재판이 이루어질 정도로 시를 끌었습니다. 그간 일을 맡아본 사람들은 자신의 가업 일은 뒤로 미루고 평중의 일을 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 간에 쓴 돈도 약차했습니다. 더구나 장도인 학초는 달대평에 속하는 논이 겨우 5마지기 뿐이었습니다. 평중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자신의 안위를 담보로 장도로 초대되어 선화당 부정재판을 3번이나 하여 일을 어렵게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학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고마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심지어 당초에 약조되었던 사례금 2,000냥조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뒤에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서서 받는 격이었습니다. 수린과 위원 김종호와 직원 서상윤은 달대평의 장도 박모가 병이 들어 사생이 불분명한 지경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록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도감 등이 섭섭하게 살해하여 다시는 달대평의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함께 들자 같은 해 12월에 이들은 전에 방천을 만들 때 선의궁 돈 7,000냥이 들어갔다고 달대평 중에 그 돈을 독촉하였습니다. 끝내는 전일 잡혀간 16인 중에 4명을 잡아다가 대구 경무청에 착수하고 돈을 독책하였습니다. 명사관 후 조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를 불복한 수령과 직원과의 부정재판도 3회나 열었고 그 결과로 진위대 장교, 경주 군수는 징계를 받고 다 끝난 일이 다시 불씨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학초의 중병 원인과 회복 과정, 그리고 다시 살아난 달대평 사건의 결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